안녕하십니까, 김병기 강사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뤄보게 될 부분은요, 3회차의 8-5 부분이 되겠습니다. 3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102번 문제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02번 문제 선택지 보시면은요, 어형 문제구나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자, 빈칸 앞뒤의 구조 혹은 어순관계를 좀 살펴보시면은 일단 이 빈칸 앞쪽에 정관사 더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빈칸 뒤쪽에는 construction structure이라는 복합 명사가 나와 있어요. 예, 건축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의미는 복합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뭐 복합 명사가 명사 두 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나의 명사 단어로 취급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빈칸 자리는 결국에는 이 construction structure이라는 복합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가 위치해야 되는 자리구나라는 판단이 서요. 자, 그렇다면 선택지 중에서 D의 fineness 같은 경우는요, ness로 끝나는 명사어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답으로 소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fineness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섬세함이라든가 그 정밀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명사입니다. 이 섬세하고 정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섬세하고 정밀한 게 더 아름답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든가. 자, 그리고 이 아름다움이라는 걸 갖추게 되면 당연히 다른 거에 비해서 훌륭하고 뛰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훌륭함이라든가 우수함이라는 뜻으로도 이제 쓰일 수가 있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그 생소한 단어라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모르신다고 하셔도 토익에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이걸 몰라서 크게 이제 손해를 보시거나 그럴 만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자, 나머지 선택지 A, B, C를 보시게 되면요. A가 fine이죠. B번이 finer입니다. C가 finest인데 얘는 셋 다 전부 다 형용사예요. fine이나 finer이나 finest나 형용사라는 점 자체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경우에는 원급과 비교급과 자, 최상급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나올 수가 있죠. 자,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제 형용사 얘기니까 자, 일단 부사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사도 원급이 있고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형용사의 원급은 원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원형인 형태가 원급이에요. 비교급 같은 경우는 끝이 이하리 붙어서 비교급을 이룰 수도 있고요. 그 형용사 앞에다가 more를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단어가 짧을수록 이하를 붙여서 비교급으로 만들고 단어가 길어질수록 more를 붙여서 비교급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최상급 같은 경우도 자, 끝이 est가 붙어서 최상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자, 앞쪽에 most가 붙어서 최상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교급과 최상급이 이 각각 more이 붙어서 비교급이 되고 er이 붙어서 비교급이 되는 경우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최상급도 마찬가지예요. most가 붙어서 최상급이 되는 경우, est가 붙어서 최상급이 되는 경우. 이렇게 각각의 두 가지 경우를 다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뭐 부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자면은요. 부사는 이렇게 뭐 복잡하지가 않아요. 부사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부사는 비교급 같은 경우에요. 비교급은 무조건 more를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고요. mo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사가 형용사에 비해서 상당히 비교급이나 최상급의 형태가 좀 더 심플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자, 이 빈칸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형용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형용사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빈칸 자리에 그러면 형용사의 원급이냐 아니면 형용사의 비교급이냐 아니면 형용사의 최상급이냐. 자, 이걸 선택해달라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자, 일단 빈칸 앞쪽에 정관사 더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뭐 앞서서 이미 확인하셨지만 자, 정관사 더가 나오고 자, 형용사의 원급이 오고 형용사는 뭐 원급이든 비교급이든 최상급이든 간에 일단 형용사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행해야죠. 바로 명사 수식입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명사를 둔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construction structure이라는 복합 명사가 그 명사에 해당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정관사라는 것이 이제 한정사고 명사의 범위를 좁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 명사를 형용사의 원급이 수식하는 거니까 이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빈칸 자리에 형용사의 원급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선택지 A에 fine이 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어서 형용사의 비교급 형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의 비교급도 형용사이니까 뒤에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명사 위치할 수 있죠. 근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자, 이 앞쪽에 정관사 덜을 취할 수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점을 꼭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교급이라는 게 정관사 더하고 같이 못 쓰이겠느냐? 두 가지 정도 예외를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더 비교급 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자, 더 비교급 구문이 뭐냐면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The sooner, the better. 더 빠를수록 더 좋다. 더 뭐뭐할수록 더욱 뭐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만들어내는 구문인데, 이 경우에 비교급 형태가 정관사 더하고 같이 수반에서 쓰이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비교 대상이, 형용사는 비교 대상이 일단 기본적으로 둘입니다. 그죠? 셋이어서도 안 돼요. 무조건 둘이어야 되는데. 자, 일단 그 뒤쪽에 비교 대상이 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of the two, 그 다음에 가산복수명사, 이 정도가 위치를 하죠. 자, 그리고 앞쪽에는, 자, 앞쪽에는요, of는 이미 썼죠. 예. 정관사 더 다음에, 자, 비교급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명사가 오는 구조로 갈 수가 있어요. 뭐, 예를 하나 들자면은, 자, he is the smarter employee of the two employees. 이렇게 가죠. 이를테면 그 두 명의 직원들 중에서 그가 더 뛰어난, 더 똑똑한 직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만 뒤쪽에 of the two employees 하고 이렇게 가산복수명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쪽에 employee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없어도 the smarter 하고 이렇게 써도 이 친구가 이 두 명의 직원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똑똑한 친구구나라는 거, 직원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employee라는 단어가 이제 반복적으로 쓰니까 요거는 이제 생략을 해도 무방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he is the smarter of the two employees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명사가 붙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명사가 생략돼서 가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명사는 결과적으로 이 뒤쪽에 나오는 가산복수 명사의 명사하고 동일한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일단 형용사의 비교급이라는 것은 정관사 더하고 같이 갈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빈칸 앞쪽에 정관사 더가 나와 있다라는 특징을 이 점을 고려하셨을 때 일단 final이라는 비교급 형태는 오기가 어렵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답으로 같이 이제 소거를 하시면 되죠. D하고 더불어서. 자, 일단 fine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최상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최상급 같은 경우는 자, 형용사의 최상급 다음에도 당연히 명사가 위치하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앞쪽에는 정관사 더가 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일단 빈칸 자리에 형용사의 최상급 형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형용사의 최상급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교 대상이 셋입니다. 혹은 셋 이상이죠. 그러면 최상급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셋 혹은 셋 이상 중에서 제일 모모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제일 모모하다라는 거는 얘가 절대적이고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명사가요. 그죠? 자, 그렇다면 절대적이고 유일한 거는 무엇을 붙여서 그렇지 않은 것들과 차별화시키거나 구분합니까? 바로 정관사더지요. 그래서 형용사의 최상급과 명사가 결합이 됐을 때 이 명사가 절대적이고 유일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정관사 더가 붙어서 가는 것은 이건 뭐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비교급 같은 경우는 둘 사이의 상대 비교이기 때문에 절대적이거나 유일하다라는 성격이 부여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급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외적인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비교급 형태는 정관사더랑 같이 갈 일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원급과 최상급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뒤쪽에 보니까 Construction Structure in Asia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in Asia라고 얘기하면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라고 이야기한 거죠.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이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건축물.
그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건축물이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범위가 아시아 지역을 전체를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일단 비교 대상이 둘이 아니라 셋 이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in Asia에서 이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원급과 최상급 중에서는 정답은 최상급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최상급이라는 거는요, 최상급임을 알려주는 힌트가 될 만한 말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 뭐 of라든가 in이라든가 among이라는 전치사가 이끄는 전치사구. 그러니까 얘네들 of나 in이나 among이라는 전치사 뒤에 범위가 셋 이상 되는 범위를 지칭하는 명사가 오게 되면, 자, 셋 이상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범위를 혹은 그러한 대상을 언급하는 명사가 위치했을 경우에 이 전치사구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요, 얘네들은 이 자리에 최상급 형태를 요하는 애들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키워드가 그러한 어떤 결정적인 단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혹은 여러분들 간간히 이런 표현도 보셨을 거예요. 이런 문장도 보셨을 거예요. 뭐 It is the best movie. best movie. 최고의 영화죠. That I've ever seen. 내가 지금까지 봤었던 영화 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됐 다음에 뒤쪽에 현재 완료 시제 형태를 지니고 있고 ever이라는 부사가 특히나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 자, 이런 문장이 뒤쪽에 위치를 하게 됐을 경우에 앞쪽에 역시 또한 최상급의 형태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절이 뒤쪽에 위치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일단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최상급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최상급의 어떤 키워드, 최상급임을 알려주는 어떤 단서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알아두시면은 사실상 이런 문제들 좀 더 빠르고 간결하게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102번 문제 정답은 C번의 finest라는 최상급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8번 문제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08번 문제 선택지를 보시면은요, prepare 이란 말을 어떠한 형태로 쓸 거냐를 물어보는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형 문제라는 거죠. 자, 빈칸 뒤쪽은 for the new school system이라는 전치사구가 나와 있고요. 자, 빈칸 앞쪽에 보시면은 time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전치사구는 수식어구이니까, 자, 일단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에서 일단 제외를 하고요. 자, 수식어구를 없애고 나서 보면은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이 형태를, 이 구조를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time이라는 명사가 있는 거고요. 그 뒤쪽에 빈칸이 있는 거죠. 그럼 명사 뒤쪽에는 무엇이 올 수 있을까요? 명사 앞뒤에서 어떤이라는 맥락으로 명사를 수식해주는 존재가 바로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명사 앞에 형용사 위치할 수 있고 명사 뒤에도 형용사가 위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사 앞뒤 자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명사를 어떤이라는 맥락으로 수식해줄 수 있는 형용사가 와야 되는 자리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time 뒤쪽에도 결국에는 이 time이라는 명사를 후치 수식해줄 수 있는 형용사가 필요한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뒤에 prepare는 동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빈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답으로 가장 먼저 소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의 prepared를 보시게 되면 당연히 동사의 과거 시제 형태로서는 빈칸에 위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과거 분사 형태로 봐줘야 되는데, 자, 이 time 다음에 만약에 time 다음에 이렇게 prepared가 들어갔어요. 과거 분사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for the 하고 이렇게 나가죠. 뭐 new school system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새로운 학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prepared라는 것은 과거 분사 형태이고 과거 분사라는 거는 수동적 혹은 완료적 의미가 반영되어 있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prepared를 과거 분사 형태로 쓰게 되면은 for 이하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prepared for입니다. for 이하에 준비가 되어 있거나 for 이하에 대비가 되어 있는 혹은 뭐 for 이하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떤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prepared예요. 그렇다면 앞쪽에 오는 명사는 for 이하에 다시 말해서 새로운 학제에
대비가 되어 있거나 혹은 새로운 학제에 대처할 수 있거나 혹은 새로운 학제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의 것이 앞에 명사로 와야 되는데 그게 시간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앞쪽에 타임 대신에 뭐 선생들 이를테면 뭐 새로운 학제에 준비가 되어 있고 새로운 학제에 대처할 수 있는 상태이고 혹은 새로운 이 학제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의 대상이라면 시간보다는 이렇게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대상들이 와야 이 prepared를 쓰는 의미가 적절해진다는 말이죠. 제 얘기인즉슨.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일단 prepared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prepared가 조금 뭐 애매하다 생각이 드시면은요. 그러니까 prepared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은 자, 우리는 자, we are fully prepared. 우리는 완전히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for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for 이하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가 되어 있고 혹은 for 이하에 대처할 수 있는 혹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완전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뭐 뒤쪽에 뭐 여러 가지가 올 수가 있죠. 뭐 이를테면은 any challenges 이런 말이 온다 친다면 뭐 어떠한 그 도전에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도전에도 이제 우리가 이를 맞이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의미로 쓰는 게 바로 이 prepared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를테면은 자, about 100 seats 100개의 좌석이 are prepared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자, for the presentation 그 발표에 대비해서 100개의 좌석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prepared는 제가 두 개의 예문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for 이하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대처할 수 있는 상태 혹은 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prepared란 말이죠. 그런데 새로운 학제에 준비가 되어 있거나 새로운 학제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거나 새로운 학제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시간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prepared라는 과거 분사 형태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빈칸에 비해 preparing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앞에 오는 명사가 시간 time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preparing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for the new school system은 동일하니까 for까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preparing은 현재 분사 형태인 거고요. 현재 분사는 능동적 혹은 진행적 의미가 반영되어 있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preparing을 쓰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돼버리냐면은 앞에 오는 명사인 시간이 time이요. for 이하를 준비하는 주체가 돼버려요. 앞에 명사가 오고 preparing for를 쓰게 되면 앞에 오는 명사가 for 이하를 준비하는 주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이 형태는 원래 이 time 다음에 자, which라는 관계대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 비동사 is 다음에 자, preparing이 오고요. 그리고 for 이하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관계대명사 which는 who라는 관계대명사하고 이 which라는 관계대명사는 비동사와 같이 쓰이게 될 때 이렇게 비동사랑 같이 묶어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 which는 앞에 오는 선행명사인 time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for 이하를 준비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for 이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건데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그럴싸한데요. 근데 문제는 for 이하를 준비하는 주체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예문을 봤을 때는 새로운 학제를 준비하는 거네. 시교육위원회예요. Boards of Education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시위원회가 새로운 학제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time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명사 time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preparing for를 갖다가 쓸 수가 없는 것이요. 이 preparing도 못 써요. 그런데 앞서서 과거 분사 형태를 썼을 때도
앞에 오는 명사는 타임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prepared는 과거 분사고요. 자, 이 경우에는 앞에 오는 명사가 for 이하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학제에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태를 갖추고 있는 대상인 명사가 앞에 와야 되는 건데 그게 시간일 수는 없죠. 역시 새로운 학제에 대비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의 것도 뭐여야 돼요? 시위원회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분사가 들어가도 안 되고 preparing 현재 분사가 들어가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B의 preparing도 오답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A의 to prepare이라는 투부정사구 형태의 어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time 다음에 prepare for 하고 또 to prepare for 하고 이렇게 오는 구조를 보면 이것도 for 이하를 준비하는 주체가 time이 명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사이에는 to 이하의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for municipal boards of education이 들어가 있는 거죠. in each city. 이게 사실 to prepare의 주어로서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예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문장의 전체 주어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어서 이제 생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은 시교육위원회, 각 시교육위원회에서 새로운 학제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A의 to prepare이 적절하다라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문제는 결국 명사 뒤에 투동사 원형이라는 어형이 다시 말해서 명사 뒤에 투부정사구가 앞에 오는 명사를 후치수식하는 형용사로서의 기능을 행하고 있는 구조예요. 이때 명사 뒤에 오는 동사의 어형이 이 투부정사 형태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테스팅하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토익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정리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익히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앞에서 투동사 원형의 이 투부정사구에 후치 수식을 받는 몇몇 대표적으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명사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뒤에 오는 어형이 투부정사 형태가 와야 된다는 걸 빨리 캐치해서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앞에 이 명사로서 반복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명사들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자, 첫 번째 authority, 권한이죠. 자, authority. 자, 그 다음에 능력 ability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권리를 뜻하는 right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뜻하는 time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획이 있고요. plan. 그 다음에 노력을 뜻하는 effort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회를 뜻하는 chance라든가 opportunity가 있습니다. 이 명사들이 오면은요. 뒤쪽에 빈칸이 왔을 때 이거 투부정사 형태가 와서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 기능을 행하겠구나. 다시 말해서 앞에 오는 이 명사들을 후치수식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빨리 파악하실 수가 있죠. 그럼 이 명사를 어떻게 익히시는 게 좋냐면 자,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권한과 능력과 권리를 내세우지 말고 authority와 ability와 right을 내세우지 말고 자, 시간을 두고 time을 두고 계획을 짜서 plan을 짜서 effort 노력하면은 자, time을 두고 plan을 짜서 effort 하면은 시간을 두고 계획을 짜서 노력하면은 자, 목표했던 바를 이룰 수 있는 chance, opportunity, 기회를 얻게 된다. 이렇게 익히시면은요, 여러분들 잘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뒤에 빈칸 쳤을 때 이 자리에 오는 동사의 어형은 투부정사 형태여야 된다는 거 빨리 캐치해서 파악하실 수 있고 시험 문제는 한 방향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양방향, 쌍방향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투부정사 형태라는 어형을 물어보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만 투부정사 형태를 보여주고 앞에 밑줄 쳐놓고 이 자리에 적합한 명사 어휘는 무엇이냐라는 명사 어휘 문제로 변형이 되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뒤에 보니까 투부정사 형태가 나와 있고 앞에 밑줄 쳐놓고 명사오임으로 보네. 근데 선택지에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익혔던 이 명사 중에 하나가 선택지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다면 사실상 별다른 해석 없이도 문제의 정답을 빠르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일거양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걸로 숙지해 주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8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0번 문제 저와 함께 다뤄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선택지를 보시면은요, so도 있고, very도 있고, 뭐, to도 있고, such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사 어휘를 중심으로 선택지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 이 빈칸에 적합한 부사 어휘를 하나를 태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빈칸의 앞쪽을 살펴보면은요, the cost of gasoline이 나와 있죠. 이때 cost가 주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has become이 동사고요. 그 다음에 빈칸 나와 있고 high가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 become이라는 동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뒤쪽에 명사나 형용사가 와서 주격보호의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주격보호.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high는 결국에는 이 become이라는 이 동사의 주격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는 형용사의 high로 보시면 되지요. 지금 가솔린의 가격이 어떤 상태입니까? 높아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빈칸 앞쪽에 절이 나와 있어요. 자, 빈칸 뒤쪽에 that이야를 보게 되니까 many people 이라고 나와 있죠. 주어입니다. 그리고 committing to work는 many people 이라는 말을 갖다가 후치수식하고 있는 형용사 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비동사 are로 엮여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것도 절입니다. 그러면 빈칸 앞뒤에 접속사 that 앞뒤에 절이 하나씩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 두 개를 이어주는 이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that인데 이 that하고 같이 연계해서 쓰일 수 있는 부사 어휘를 선택해야 된다는 점을 간과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that과 연계해서 접속사로 쓰일 수 있는 부사 어휘는 일단 very하고 be에 very하고 c에 to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 둘은 우선적으로 오답으로 소거를 해야 되겠고요. 자, 결국에는 so하고 such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하나 태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so하고 such는 that과 연계해서 접속사로 쓰이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so하고 such는 어순 구조의 차이로 인해서 형태적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so 다음에 형용사가 와요. 자,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부정관사 다음에 가산 단수명사로 이어지는 구조가 어순 구조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부정관사와 가산 단수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반면에 such 같은 경우는 부정관사가 먼저 나오고 형용사 다음에 가산 단수명사로 이어지는 구조가 기본 구조고요. 물론 이때 such는요, 뒤에 가산 단수명사가 올 수도 있고 가산 복수명사가 올 수도 있고 불가산 명사도 올 수 있어요. 가산 단수명사나 불가산 명사가 오게 되는 경우에는 부정관사는 사라지고 말지요. 자, 또한 경우에 따라서 형용사가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such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such는 뒤에 명사를 갖다가 다 제하고 부정관사 제하고 such 다음에 형용사만 놓고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so는 뒤쪽에 형용사를 달고 자, 대수로 이어지는 구조가 가능하지만 such는 형용사만 달고 대수로 이어지는 구조가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such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such는 부정관사 다음에 형용사, 가산, 단수명사가 기본 어순이에요. 그런데 such는 가산, 복수명사도 취할 수 있고 불가산 명사도 취할 수 있죠. 그 경우에는 부정관사는 사라지죠. 그래서 such 다음에 형용사, 가산, 복수명사나 such 다음에 형용사, 불가산 명사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한 경우에 따라서 형용사가 생략되는 것이 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such 다음에 부정관사 다음에 가산 단수명사가 바로 오거나 such 다음에 부정관사 빠지고 형용사 빠지고 가산 복수명사만 바로 올 수도 있어요. such 다음에 부정관사 형용사 빠진 상태에서 불가산 명사가 바로 올 수도 있죠. 그런데 such는 뒤에 가산 단수명사라든가 가산 복수명사라든가 불가산 명사를 다 없애고
이를 다 생략하고 부정관사 생략하고 형용사만 취할 수 있느냐? 그래서 search 다음에 형용사 그리고 대절로 가는 것이 가능하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돼요. 반면에 so는 가능합니다. so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대수로 이어지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20번 문제 정답은 A의 so가 정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so 다음에는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부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절이 이어지는 구조인데, 자, 이때 이 접속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결과의 의미를 도출하는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은 앞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형용사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사가 위치할 수 있어요. 그건 어디 달려 있습니까? 자, 역순으로 올라가서 맨 첫 번째 접하게 되는 동사에 달려 있어요. 이 동사가 만약에 형용사를 요하는 동사라면 지금의 우리 120번 문제에서 이제 become처럼 형용사를 요하는 동사라면은 그 경우에는 이 자리에 형용사가 위치해야죠. 그런데 형용사를 요하는 동사가 아니라면은 그 경우에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위치해야 된다라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결과의 의미를 도출해내는 부사절 접속사 같은 경우는요, 지금처럼 so를 물어볼 수도 있고, 자, 이 자리에 밑줄 쳐놓고 이 자리에 단어를 하나 던진 다음에 이 자리에 형용사 어용이 적합할 거냐 아니면 부사 어용이 적합할 거냐, 이 형용사 어용과 부사 어용 중에서 하나 정답을 택이라라는 어형 문제로 변형돼서 출제가 또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대자리에다가 밑줄 쳐놓고 역시 이 자리에 적합한 접속사는 무엇이냐라는 문제로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게 변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꼭 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형용사나 부사의 어형을 물어보는 문제로 변형이 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so 앞에 역순으로 치고 올라가서 맨 첫 번째 접하는 동사를 보시면 돼요. 그 동사가 비동사나 become이면 so 뒷자리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요?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동사가 아니라면 so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되는 거죠? 부사가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형용사 어용, 부사 어용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그 뒤쪽에 밑줄 쳐놓고 대시라는 접속사가 위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정리해드렸으니까 잘 여러분들 걸로 숙지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120번 문제 정답은 A에 so가 정답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120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7번 문제 풀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27번 문제 선택지를 봤더니 비동사의 여러 가지 어형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긴즉슨 빈칸에 적합한 비동사의 어형을 택일해 줄 것을 요구하는 문제라는 점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빈칸 자리는 일단 비동사 자리예요. 비동사의 자리입니다. 앞쪽을 봤더니 from customers라는 전치사고 나와 있고 or questions라는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는 접속사 대시 나와 있고요. 그 앞자리는 the customer service가 주어고 requested라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주절이죠. 이게 주절이고요. 대디아는 이제 작은 절입니다. 종속절이죠. 작은 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속절이라는 이름이 싫으시면 작은 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주절이라는 말이 싫으면 큰 절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는 작은 절의 비동사의 어형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쨌든 동사 어형 문제니까 일반적으로 동사 어형 문제를 풀이할 때 그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일단 주어 동사 수일치부터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자, 주어는 all questions입니다. 복수 주어죠. 그렇다면 비동사 또한 복수동사 형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수동사라는 형태적 측면만 놓고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는 A의 are, B의 were 둘 다 빈칸에 들어갈 자격이 됩니다. 자, C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조동사와 동사 원형으로 대변되는 본동사가 결합돼서 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동사와 본동사로 가는 구조는요, 단수주어가 됐든 복수주어가 됐든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주어동사 수일치를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빈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B, C 다 일단 빈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D번의 B는 그냥 단순히 비동사의 원형인 형태죠. 이거는 우리가 이 자리에 꼭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것만 봐서는
이게 지금 단수동사 형태로서의 비동사인지 복수동사 형태로서의 비동사인지 파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 D는 오답으로 소거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태를 보죠. 대개 수, 태, 시의 순서대로 가죠. 수일치, 태, 시제 순으로 동사 어형을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동사는 능동 형태, 수동 형태를 따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동사만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서 능동 구조냐 수동 구조냐는 비동사 뒤쪽에 ing 형태의 현재 분사가 오느냐 아니면 과거 분사 형태가 오느냐 여기 따라서 태가 결정이 나는 건데 비동사 자체는 능동태, 수동태를 구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태 변화가 없죠. 능동태에도 비동사는 들어가고 수동태에도 비동사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태를 따질 이유가 없어요. 이미 빈칸 뒤쪽에 answered라는 과거 분사가 나와 있어서 태는 수동태 구조라는 것을 이미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시제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 5호 통제라. 이게 사람을 농락하는 건지 능욕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이 문제가 빈칸 앞뒤를 살펴보고 주절도 살펴보고 다 살펴봤지만 시제를 파악할 수 있을 만한 단서가 되는 부사 표현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럼 주절의 동사만 가지고 주절의 동사가 requested라는 과거 시제 형태이니까 이것도 비동사도 큰절과 작은절, 다시 말해서 주절과 종속절은 시제일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주절의 동사가 requested인데 이게 과거 시제니까 비동사도 시제일치에 맞춰서 과거 시제 형태인 were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또 많을 거예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답이 B의 were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B를 정답으로 택하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그 토익을 풀어보면은요 8.5에서 동사의 그 시제가 반영되어 있는 어형을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시제를 파악할 수 있을 만한 부사 표현들이 8.5 문제 같은 경우는 꼭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같아서는요 시제를 알 수 있을 만한 부사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제가 반영된 동사의 어형을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형태의 동사의 시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8.6에서만 출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8.6에서도 여전히 뭐 그렇게 나오지만 8.5도 8.6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동사의 시제를 파악할 수 있는 부사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동사의 시제를 물어보는 시제가 반영되어 있는 동사의 어형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 연장선이지 이게 뭐 별다를 게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사의 시제를 알 수 있을 만한 부사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동사의 어형을 물어보는 8.5 문제 같은 경우는요. 수일치라든가 아니면 태까지만 살펴보시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독특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정답도 B의 월이 아니에요. 예, 정답은 우리가 맨 처음 오답으로 소거했었던 바로 비동사의 원형인 B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사람을 갖다 능욕하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석대로 풀거나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서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이했는데 정말 힘겹게 그렇게 풀어냈는데 시간이 이렇게 들여가면서 근데 그게 오답이라는 거죠. 야, 그럼 나는 이건 뭘 위해서 이런 뻘짓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문제 유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큰절 다시 말해서 주절의 동사를 보게 되면 request라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절의 동사에 자, 강한 주장을 나타내는 insist라는 동사가 오거나 자, 혹은 요구, 요청을 뜻하는 자, ask나 demand나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request나 require 같은 동사가 오거나 자, 그 다음에 명령을 나타내는 command라는 동사나 혹은 order 같은 동사가 오거나 자, 제안을 뜻하는 자, suggest나 propose나 혹은 조언하다라는 advice나 혹은 추천하거나 권고하다라는 recommend 같은 이런 동사들. 자, 이런 동사들을 우리가 이제 편의상 앞자만 따서 주요 명제 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큰절에 주어가 오고 큰절의 동사가 이 주요 명제 동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뒤에 대수로 이어지는
작은 절의 동사는요, should 동사 원형을 유지하게 되는데, 자, 이때 물론 영국 영어 같은 경우는 should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should 동사 원형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영어 같은 경우는 이때 should를 생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큰 절의 주요 명제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를 주장하거나 요구하거나 명령하거나 제안했을 때는 그냥 할 수 있으면 해줘, 아니면 말고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주장하거나 요구하거나 명령하거나 제안할 땐 내가 말한 대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줘, 꼭 그렇게 되어야 해 라는 어떤 성격이 반영이 되냐면요, 당위성이라고 그러죠. 뭐 당위라든가 강제, 혹은 의무의 의미가 이 작은 절의 동사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요구하고 내가 명령하고 내가 제안하는 대로, 자, 작은 절에 나오는 주어는 그렇게 해야만 해라는 당위, 강제, 의무의 의미가, 성격이 이 동사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hould가 오는 건데, 자, 문제는 큰 절의 주요 명제 동사가 들어가면 어쨌든 뒤에 나오는 주어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는 자연스럽게 발생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뒤에다가 should를 또 한 번 쓰는 거는 그냥 의미상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당위나 강제나 의무의 의미가 중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은 절의 동사는 동사의 원형만 남게 됩니다. should가 생략되고요. 자, 지금 127번 문제도요, 주절의 동사가, 큰 절의 동사가 requested라는 요구, 요청에 해당되는 동사가 왔어요. 자, 이로 인해서 작은 절에 들어가는 동사에 무엇이 반영됩니까? 당위, 강제, 의무의 성격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 의미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should가 생략되고, 원래는 should be였죠. should be였다가 should가 생략되고 뭐만 남아요? 비동사 원형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D가 되는 겁니다. 이 유형의 문제는 큰 절의 동사를 봤을 때 이거 주요 명제 동사네 하고 인식을 하시면 이 문제는 100% 맞추실 수 있어요. 그런데 큰 절의 동사를 봤는데 주요 명제라는 동사는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해석만 하고 계시게 되면 이 문제는 정상적으로 풀면 무조건 100% 틀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은 시간대로 써먹고 문제는 정답은 못 맞추고. 우리한테는 쥐레 같은 존재예요. 쥐레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쥐레에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정리해드렸던, 자, 큰 절의 주요 명제 동사가 제시되면 작은 절의 동사의 어형은 동사 원형인 형태가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경향적인 면에서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명령 쪽의 동사는 제시되지 않으니까 토익에서는 뭐 이게 뭐 공무원 영어라든가 이제 뭐 편입 영어라든가 다른 쪽에서는 뭐 가리지 않고 이제 동사들이 다 나오는데, 토익 쪽에서는 이 명령 쪽에 관련된 동사는 안 나오니까 요거는 굳이 암기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냥 구색만 맞춰주시면 되죠. 주요 명제 동사라는 그 이름상의 구색만 맞추기 위해서 명령이 들어가긴 하는데, 굳이 명령에 뭐 command라든가 order 같은 이런 동사가 있다라는 거 뭐 참고하셔도 괜찮은데 굳이 외우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외우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자, 말씀드리면서, 자, 127번 문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9번 문제 저와 함께 풀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 129번 문제는 3회차 8-5에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루게 되는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를 보시면은요, WH로 시작하는 접속사들이 4개가 나와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빈칸에 적합한 WH 접속사를 태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문제임을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WH로 시작하는 접속사를 물어보는 문제를 접하시게 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자, who, whom, which, what, 그 다음에 선행명사, 선행사를 취하는 대시라는 요 5개의 접속사들만, 자, 주어나 목적어 중에 하나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과 같이 쓰인다라는, 자, 이 특징을, 이 핵심 사항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WH로 시작하는 접속사 문제를 접하시게 됐을 때 무조건 먼저 해석부터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니고요. 물론 해석이 궁극적으로 정답을 가늠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만, 일단은 해석부터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자, 이 불완전한 절과 함께 쓰이는 접속사가 무엇이냐, 이거부터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빈칸 다음에 보니까 주어는 안 나와 있고
may damage라는 동사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이 얘긴즉슨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 뒤이어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빈칸에 위치할 수 있는 접속사는 일단 이 5개가 모두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접속사의 범위가 바로 이 5개가 이게 전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선택지를 보시게 되면 얘네들 말고 나와 있는 애는 일단 뭐예요? 오답으로 소거를 해야 되겠죠. 후수는 오답이에요. 후수는 일단 완전한 절과 같이 쓰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5개의 접속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어떠한 접속사가 됐든 그 접속사는 무조건 갖출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완전한 절과 함께 쓰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후수 같은 경우에 여기서 바로 오답으로 소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who하고 which하고 what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앞에 선행명사가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를 살펴보셔야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information이라는 정보를 뜻하는 선행명사가 나와 있고요. 이 정보가 may damage their company's revenue stream이죠. 그들 회사의 수익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빈칸 자리에는 information이라는 선행명사를 받아줄 수 있는 WH로 시작하는 접속사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그 접속사는 불완전한 절과 같이 쓰일 수 있는 접속사여야 되는 거죠. information이라는 선행명사는 일단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라고 보셔야 되죠. 자, 그렇다면은 이 자리에는 who, which, what 중에서 뭐가 적절하겠습니까? who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 선행명사랑만 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답이죠. 그럼 which하고 what 중에서 정답을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what이라는 접속사는 제가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선행명사를 취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what은 단독적으로만 쓰여야 되죠. 그러니까 what은 못 들어가요. 따라서 정답 뭐가 되겠습니까? B번에 which가 정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WH로 시작하는 접속사를 요하는 문제를 접하셨을 땐 일단 빈칸 뒤에 오는 절의 구조가 완전한 절이냐 불완전한 절이냐부터 먼저 따지시고요. 불완전한 절이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는 who, whom, which와 선행명사 취하는 대중에서 정답을 선택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여러 개가 이제 겹쳐서 선택지에 제시가 돼서 하나의 정답을 딱 잡아내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빈칸 앞쪽에 선행명사가 무엇이 나왔느냐를 확인하시는 그러한 순서로 문제를 푸시면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답을 맞춰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문제풀이 하시면서 내용 정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저는 이 3회차에 8, 6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